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14번째 노트 ST의 자료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숙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면 구현을 좀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어떤 요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있는 요소를 가져다가 구현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보통 개발자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많은 검증을 거친 그런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강건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14번째 노트에서는 Standard Template Library, 그러니까 범용 자료 구조죠. 템플릿을 이용한 그 범용 자료 구조들, 그 C++에 사용하는 범용 자료 구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음 학기에 되시면 이제 정상적인 이수 체계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계시면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자료 구조 수업을 이제 수강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료 구조 수업에서 리스트, 스택, 큐, 덱, 우선순위 큐, 집합, 맵 이런 자료 구조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료 구조에서는 이 자료 구조의 특성들도 살펴보지만 실제 이런 자료 구조들을 구현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실제 구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을 그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택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필요할 때 스택을 쓸 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와 관련된 STL 라이브러리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열은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배열은 동질 구조이죠. 그래서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여러 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열입니다. 이 배열은 보통 언어에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복합 타입입니다. 언어 자체에서. 하지만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열은 세기를 이용한 접근만 제공할 뿐 배열을 조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함수 형태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배열에 유지할 경우에는 이 배열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함수들도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그 STL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에는 배열보다 상위 개념인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요. 이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는 배열과 마찬가지로 동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유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우리가 배열을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열이라는 것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죠. 만들 때 용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구조로 제공되는 이런 리스트라는 것들은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용량이 뭐 50인 리스트를 만들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C++ 코드를 많이 보게 되면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벡터를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리트 코드 사이트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 이 리트 코드에서도 주로 그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함수를 보면 입력으로 배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벡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많이 C++ 사용하는 게 능숙하게 되면은 배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필요할 때 벡터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C++에서는 기존 C와 C++의 배열은 보통 주소 전달 방식을 이용해서 함수 전달을 하는데 해당 함수에서는 해당 인자를 이용해서는 그것이 배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바는 배열도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벡터들도 우리가 전달할 때 주소 방식을 쓰지 않고 참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 3개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메소드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참조로 전달할 수 있고 이 참조로 전달했을 때 그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그 데이터 타입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배열은 전달할 때 주소로 전달하게 되겠고 그 함수를 받게 되면 함수에서 그걸 받게 되면 그거를 그냥 시작 주소만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용량이 얼마인 배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이 안 되어 있는다. 용량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배열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배열을 불편할 때 주로 벡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C++11 이후부터는 벡터 말고 std array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d array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std array라는 겁니다. std array 템플릿을 이용한 범용 자료 구조이고 배열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std array의 특징은 배열과 동일한데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또 C++만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요 세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이 STL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C++는 뭐가 가능하냐면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가 있죠.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언할 때는 기존 배열과 다르지만 사용할 때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배열 색인 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할 때는 std array는 기존 배열하고 다르지만 생성하고 나서는 사용할 때는 전혀
차이를 못 느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td 어레이는 배열의 용량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용량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가지고 있던 장점은 만들 때부터 포기를 하고 동일하게 써라. 그래서 용량을 고정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이 std 어레이는 배열을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점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로 취급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서 얻어지는 장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번째 장점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인자의 전달이 일반 객체와 동일하다. 참조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참조로 전달하게 되겠고 그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얘를 객체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벡터는 크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td 어레이는 그 전달받은 함수에서도 별도로 우리가 전달해 주지 않아도 용량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용량을 멤버 변수로 유지한다. 용량과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크기는 꼭 전달해야 되겠고요. 대입이 가능해요. 이것도 연산자 재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std array int o.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지는 알겠죠? 이게 타입 매개 변수이고 이건 일반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이 o가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수 배열 5개를 만들고요. 그 맨 앞에 있는 3개는 1, 2, 3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5개짜리 다 만들 수 있고 0을 만들 수 있고 대입도 가능하다. list2. 그러면 list2는 1, 2, 3, 4, 5로 바뀌겠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용량이 5인 정수 std 어레이만 요 맥스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용량의 std 어레이를 전달하고 싶으면 템플릿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size n 그러면 이런 식으로 5개 보낼 수도 있고 int 10인 거 보낼 수도 있고 더블 5인 걸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은 있는데 또 범용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런 제한도 해결할 수 있다. 중요 메소드에는 empty, size, 근데 size는 얘는 capacit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ront, back, at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주로 뭘 쓰냐면 요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런 std 어레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설명드릴 텐데 다시 한번 반복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타입이 있을 때 복합 타입에 있는 각 요소들을 차례차례 방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반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 반복자를 포인터를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고 비긴과
and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egin을 통해서 시작 포인터를 얻은 다음에 이것을 차례대로 움직여서 and를 만날 때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and 만날 때까지 쭉 움직이면 그 복합 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방문하게 되는, 접근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gin, end. 그리고 이 begin과 end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그 위치에 있는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정을 원하지 않고 그냥 방문만 하기 원한다. 그냥 데이터를 보기만 원할 때에는 begin, end 대신에 see begin, see en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자를 가지고 와서 반복자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end를 만날 때까지 반복하게 되면 이 복합 타입에 저장되어 있는 각 요소들을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는 거의 프로그램 안 하고 보통 for each for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or each for문에서 내부적으로 그 begin과 end를 불러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for each for문을.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R begin, R end, CR begin, CR en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순서와 거꾸로 순서로 요소들을 방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 begin, R end, CR begin, CR end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모든 컬렉션들은 이 반복자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C++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STL이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자료 구조가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 벡터가 있는데 std 어레이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std 어레이로 할 수 있는 걸 벡터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벡터는 어떤 요 타입에 있는 요소들을 여러 개 유지할 수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그리고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배열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배열로 구현되어 있을 때에는 어디다 추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맨 뒤에다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간에 추가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벡터는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배열은 이렇게 용량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요. 근데 늘릴 때는 그 자리에서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스택 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제 늘릴 때 2배 큰 거를 만들어서 복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배로 용량을 늘릴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비용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그 벡터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한지 알면 그 용량만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자, 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각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int만 주어지고 있고
생성자에서 아무것도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벡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은 0, 크기는 0이고 초기화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5라는 걸 줬습니다. 값을 하나, 정수를 하나 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용량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5, 크기도 5, 모두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에 두 개를 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용량이 5, 크기가 5, 그리고 모두 1로 초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4. 그러면 똑같죠. 처음 거랑 용량이 0, 크기도 0입니다. 그 다음에 reserve 100이라고 하는 걸 별도 부르면 용량은 100이에요. 근데 크기는 0이 됩니다. 이것과 차이가 뭐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list 2 이게 돼요. 용량이 5니까. 용량이 5고 크기도 5니까 이게 됩니다. 근데 1은 첫 번째 list 1은 만들어 놓고는 이거 안 됩니다. 왜? 용량이 아직 0이고 크기가 0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요소를 1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근데 요 두 개는 용량을 5로 만들었지만 크기도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리스트 4고 리저브 4니까 용량은 100인데 크기는 0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4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기화 목록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스트 5에 용량이 5고 크기도 5고 다 5개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가 뭐냐면 벡터 E1 하면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용량이 2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석할 수 있고 요렇게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2고 크기도 2고 각각의 요소들을 2와 1로 초기화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요렇게 되면 용량이 2고 다 1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1로 초기화하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클립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해놨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에러를 주는 이제 그 여기에 빨간 표시가 나오는 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 두 개 이상, 그러니까 3개 이상이 되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딱 두 개 있을 때는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모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벡터 어레이의 비교. ST 어레이는 용량이 고정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할 필요는 없어요. 요거 아까 요거 여기 보면 10일에서는 더블 브레이스가 필요했는데 11일 이후부터는 14부터는 이렇게 이중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고정이 된다라는 거하고 얘는 용량이 고정되지 않는다. 요 측면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중요 메소드, 아까 얘기한 그 리저브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리저브.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리저브는 크기는 같이 안 늘어난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얻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뭐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푸시백, 팝백. 요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리사이즈라는 것도 있고요. 요거하고 리저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여기다 5 해서 되죠. 용량을 5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을 받으면서 늘어나겠죠. 용량이 중간중간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 11부터 추가된 인플레이스 기능.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복합 타입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인플레이스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되는 생성자의 그 생성자의 매개 인자들을 받아서 안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전달하는 때는 뭐 이렇게 푸시백 S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인플레이스백, 푸시백 대신에 인플레이스백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